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터뷰를 보시는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박찬식 상임대표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제2공항 관련해갖고 먼저 간단히 한 말씀 좀 소개하고요. 예. 글쎄요. 이제 벌써 한 6년 가까이 이제 5년이 넘은 기간 동안 우리 지역사회가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갈등도 했고 또 치열한 토론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도민들이 결론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갈등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도민들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사들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제 이 갈등을 슬기롭게 매듭짓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로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2도 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갖고 지난달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갤럽과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 도민각 2,000명, 성산읍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주십시오.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이제 제2공항 건설은 멈춰야 된다라는 도민의 뜻이 확인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여론조사 기관에 물론 약간 차이가 있었고 갤럽 같은 경우는 오차범위 안에 있긴 했지만 어쨌든 두 여론조사 기관 모두 반대가 많았고 또 엠브레인 조사에서는 또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번 또 여론조사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저희들이 갤럽 조사에 대해서는 좀 다소간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어떤 우리 도민의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무응답이나 모름 이런 부분들을 없이 그냥 이제 가능하면 도민 뜻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로 했었는데 갤럽 같은 경우는 그 무응답 비율이 무려 9% 가까이 되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도민 뜻을 확인하는 방식을 좀 택했어야 되지 않느냐 싶고 특히 청년 세대 20대나 이런 부분에 그 표본 수를 할당 수를 다 채우지 못해서 가중치를 부여한 부분도 여론조사의 정확성이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엠브레인 여론조사가 훨씬 그 취지에 부합하는 조사였다고 할 수 있고 그 조사에서 명확하게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반대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네. 이번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제2공항 찬성 측과 반대 측 간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갖고 그 논란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요. 찬반 양측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이제 성산읍 여론조사는 애초에 저희들이 그 결정된 이후에도 반대했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여론조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 질문에 비춰서 얘기를 하자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성산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입니다. 성산읍 전체로 보면 물론 찬성 여론이 많았지만 공항 예정지가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라고 하는 게 성산읍 전체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그것은 토지가 수용되거나 아니면 이제 소음 피해를 보거나 하는 그 피해 주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가 해당 지역이지 성산읍이 해당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여론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민 수용성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얘기는 특히 이제 원희룡 지사가 성산읍 여론조사를 결과를 가지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고도 명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보된 것으로 이해한다라는 아주 묘한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강정을 해군기지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직접적인 대상지는 강정이었는데 대천동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찬성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
그 주민 수용성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10년 이상 이렇게 정말 엄청난 갈등과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계 마을 지역 주민들이 그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그동안 국토부나 제주도를 상대로 해서 그 대상자로 여러 가지 협상들도 하고 뭐 토론들도 하고 해왔고요. 그 주민들이 수용성 확보됐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민 수용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할 때, 혹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 거냐, 그리고 여러 가지 입지라든가 이런 거는 타당하게 선정됐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봐야 되는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줄 거냐, 이런 것이 합의가 돼서 주민들이 그 사업 추진을 받아들일 때, 그게 수용성입니다. 이제 지금은 전혀 그 해당 지역 주민들, 지금까지 반대대책으로 구성해왔던 주민들이 뭐 사업의 필요성이나 뭐 입지의 타당성이나 아니면 어떤 보상의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전혀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그것을 마치 이제 성산읍 전체 여론조사를 가지고 주민 수용성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는 말 자체를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뭐 모르지 않을 겁니다. 법도 했고 정치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을 텐데 고의적으로 어떤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 수용한 것처럼 이렇게 그 오도하기 위해서 저는 고의적으로 이제 왜곡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2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고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셨을 때도 사당에 오셨을 때도 이에 대한 건의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지사 개인적인 소신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지금 원희룡 지사는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저희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도의회하고 합의를 해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그리고 그동안 국토부에서도 국토부나 에서도 항상 어떤 도민 의견 수렴 결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면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취지에 따라서 시행된 여론조사입니다. 그냥 여론조사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 국토부가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도민 의사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였고 그 절차를 위해서 도와 도의회가 사실 굉장히 간단치 않은 문구 하나하나까지 논의해가지고 결국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주관한 제주도나 도의회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제주도지사의 그 행태는 도민을 정말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원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갖고 반대 단체의 현 공항 확장 사용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 사업에 결단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죠. 원희룡 지사야말로 지금 가짜 뉴스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한 그 현공항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그게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 회사가 현공항만으로도 4,500만, 연간 4,500만도 수용 가능하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장내 수요 전망은 4,1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도 그보다 적어요. 근데 예를 들어 API라는 그 당시까지 세계 500개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지금까지는 한 700여 개 공항 프로젝트를 진행한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유럽만 한 게 아니고 아시아, 아프리카 다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현 공항으로 충분하다라고 한 거를 그 가짜뉴스라고 하면 도대체 누구 말을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냐. 그리고 API 외에 그런 어떤 전문가나 그런 전문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게 있냐?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야말로 그 명백한 그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든가 국토부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이제 타당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검토한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국토부의 검토위원회 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자료 있으면 내놔라 라고 했는데 하나의 자료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국토부가 그 이후에 자기들이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검토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가짜뉴스가 아니라 원희룡 지사가 하고 있는 얘기가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그게 정말 ADPI를 못 묻겠으면 다른 제3의 세계적인 기관에다가 그러면 검증을 해보자 라고 했던 게 저희들입니다. 그 검증을 끊임없이 회피한 게 국토부와 제주도입니다. 사실은 이거 큰 예산 필요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예를 들어 뭐 영남권에서는 10몇 억을 들였는데 제주도의 그 ADPI가 그 현공항 검토에는 뭐 1억 2천밖에 안 들어서 대충 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남권 같은 경우는 수많은 후보지 중에서 그 후보지 중에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가지고 심지어 지반 조사까지 다 하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주도의 어떤 그 성산 제2공항을 결정한 사전타당성 용역도 총 한 7억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31개 후보지를 다 평가한 겁니다. 근데 ADPI 한 거는 딱 현 공항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 땅을 파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면 상대적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 평가를 가지고 뭐 돈을 액수를 비교하면서 이거는 믿을 만한데 이거는 믿지 못하겠다? 그것도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 그럼 세계적인 기관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좀 뭐라고 할까 대략적인 것만 한 거 아니냐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면 맡기면 됩니다. 용역하라고. 그 용역 2억이면 충분해요. 제가 볼 때 뭐 지금 이제 1억 들었는데 그 1억만 추가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 지사가 무슨 주변부 발전 용역이니 뭐니 하면서 몇 억 이미 썼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전혀 쓸데없는 돈을 쓰는 게 돼버리는 셈인데 단 1억이나 2억만 해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거기에 따른 뭐 파생적인 문제들은 해결 가능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회피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문가들이 검토했더니 안 된다라는 그것이 명확하게 그거는 가짜 뉴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적반하장도 정말 유분수다.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추가적으로 여기 내용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가 뭐 제2공항 추진하라 공항 싸움을 뭐 추진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이제 선거 공약 당시에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을 전제로 해서 조기 개항을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선거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얘기하는 절차적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전문가들의 얘기도 듣고 해서 이게 타당하면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절차적 투명성은 그냥 그런 걸 없이 결과는 정해져 있고 그냥 이제 어떤 형식적인 절차만 밟는다. 그거 가지고 절차적 투명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거고 또 하나는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제2공항 할 건지 현공항 합충할 것인지 그거를 정부가 임의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도민들이 그렇게 판단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오해하신 거고 그런 절차가 밟은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도민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2공항을 철회하고 현공항 확충하던 이런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지금 이게 절차가 있는 거고 해당 부서가 있는데 대통령이 무조건 나서가지고 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의 절차가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원지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물론 저희들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빨리 결정을 해라. 국토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가 제대로 무전무전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결정을 하라고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사 입장에서 더불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 민궁 복합형 관광명 관련 갈등을 하고 현재까지 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제2공항 추진 쪽이나 반대쪽에서 갈등이 여전히 이어질 거라고 전망되는데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갈등 봉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지금은 사실은 도민 의견 수렴이라는 것이 갈등 해소의 절차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어쨌든 도민 다수의 뜻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갔을 때 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나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바른 방향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제 우리 도민들은 제2공항 하지 말라라는 의견을 분명히 냈기 때문에 그 도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뭔가 그 속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또다시 갈등이 이제 해소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증폭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원희룡 지사의 그런 해석 구태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도민의 뜻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느 지역은 찬성이 많고 어느 지역은 반대가 많다. 공항 예정지로부터 먼 지역은 반대가 많았다. 이런 식의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선거를 하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이 붙어서 박근혜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됐다. 지역주의가 어떻게 작용했다더니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과를 바꾸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공항 지역에서 좀 먼 지역이 반대가 많고 가까운 지역은 찬성이 많다. 그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어쨌든 이건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고 그거는 국토부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애초부터도 원희룡 지사도 끊임없이 이게 도민의 수건 사업이고 도민의 판단에 따르겠다. 2014년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해온 겁니다. 거기에 동쪽 주민이냐 서쪽 주민이냐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돼서 나쁘나 또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찬성이 많았는데 여성은 반대가 많았다. 그럼 왜 이랬을까?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령대의 차이도 해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해석이 결과는 인정한 상태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해석 때문에 결과를 바꾸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영남권에서 많이 얻어가 영남권이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영남권 사람이 당선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 그것 때문에 대통령 당선된 거를 뒤집습니까?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과의 신뢰, 행정의 신뢰의 기본입니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현재 제2공항을 안 하는 방향으로 이미 도민의 뜻에 따라서 수습해 나가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어떤 갈등이 더 불거지겠습니까? 기껏해야 거기에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게 이해관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지역 개발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기대사항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그런 기대가 무너지게 됐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보완해서 그 지역 발전을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얼마든지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고의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정치의 기본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의회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갖고 도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강정 해군기지 때문에 제주 사회가 엄청난 홍역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도민의 뜻이 이렇게 반대가 다수로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강정 해군기지보다 더 큰
어쩌면 강릉해운기지는 상당 부분은 그 지역에 그냥 국한된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거는 상상을 아니면 제주도 전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갈등, 치유할 수 없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제주도 사회가 정말 앞으로 나가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뭔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진짜 머리끄댕이 갖고 싸우더라고 시간 다 보낼 겁니다. 제주도 사회가. 저는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우리 도민들도 제2공항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이 여론조사가 있기 전에나 아니면 있은 다음에 그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들을 또 보면 어쨌든 도민의 뜻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압도적인 도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그 뜻이 정확하게 반영돼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도민들이 조금 그 원희룡 지사가 계속 좀 중요한 거짓말 중에 하나 몇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있었던 제주공항에 조그마한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그 형공항으로는 안 된다, 제2공항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희룡 지사는 어느 인터뷰에서는 그게 활주로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활주로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혀 아닙니다. 계류장에서 일어난 사고예요. 계류장에서 이제 그 뒤로 후퇴하는 거하고 이게 스쳐 지나가는 거하고 이제 서로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제 접촉 사고가 난 건데 오히려 이게 현재 제주공항을 어떻게든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형공항 사용 안 할 겁니까? 사용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공항이 연간 이용객이 200만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활주로하고 그러니까 터미널 사이가 너무 좁아요. 거기가 이제 계류장, 유도로 이런 게 있는 건데 그게 너무 좁다 보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터미널을 옮겨야 된다. 그래서 계류장을 확대하고 평행 유도로를 지금 하나밖에 없어서 오가는 비행기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평행 유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현 공항에서 활주로 능력은 충분하다. 이게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설사 만에 하나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 하더라도 현지공항을 그대로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수용 능력을 적어도 뭐 몇 년, 10년 이상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현공항도 그렇게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개선해보고 개선하면 저는 충분히 그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뭐 이게 좀 뭐 도민들한테 부탁하는 얘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얘기겠습니다만 또 하나 큰 거짓말이 이제 5만 명의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이게 얘기를 정말 이거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건설 기간에 한 4만 9천 명의 인력이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일자리들 그 중에 한 3만 5천 정도는 건설업에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도 제주도 인력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제조업 인력 뭐 이런 거 포함돼서 그 제주도에서 합니까? 딴 데서 다 해가지고 가져오는 겁니다. 제조업 인력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4만 9천 명이 이제 그 건설 과정에서 생긴다는 거고요. 건설 이후의 운영 과정에서는 2만 5천 명인데 그 2만 5천 명을 진짜 2만 5천 명의 숫자가 고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30년 동안의 효과를 얘기하는 30년 동안. 그러니까 한 해 평균을 30 곱하기 30을 해가지고 나온 숫자예요. 그래서 한 해로 치면 지금 800명인데 그 800명 중에서 한 200명 정도가 공항에 직접 관련된, 지금 현재 제주공항에 이제 한 200명 정도가 관련된 거고 600명 정도는 부동산 및 다른 서비스업입니다. 이게 실제로 고용이 생긴다는 게 200~300명 수준인 거예요. 나머지는 뭐 그 주변에 뭐 상가 생기고 하겠죠. 그거 다 해서 800명입니다. 800명. 그런데 그거를 마치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서 5만 명이 취직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환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숫자도 예비타당성 용역에 나온 숫자인데요. 그것조차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그 당시는 왜냐하면 국제선까지도 다 제1공항으로 가는 걸로 설정해가지고 현재 지금보다도 규모가 더 크게 잡았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인력이 이제 800명이라는 겁니다. 800명. 근데 실제로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5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도민들을 아주 호도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저는 쏙지 말아야 된다. 3, 400명 생긴다고 하는데 3, 400명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농민들의 일자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일자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우리가 방법들을 찾아야지 여기에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런 그 환상, 이건 진짜 그야말로 이제 말도 안 되는 환상가지고 도민들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우리 도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 요즘 LH 관련해서 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주 제2공항 관련해서 이번에 경찰청에 고발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뭐 데이터라든지 이번에 고발하게 된 연유에 대해서 좀 물어본다면요. 물론 이번에 고발은 저희들이 이제 증거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어떤 국토부 공무원이 친인척 그 법인을 이용해서 그 땅을 사들였다 그 당시에 이게 확인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이제 고발을 한 건데요.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11월 달에 이제 제2공항 성산에 제2공항을 짓는다는 용역 결과가 발표되기 전 몇 달 사이에 정말 그 지역에는 폭발적인 그 거래량과 그 다음에 거래 면적의 증가가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예를 들어 저쪽 신도가 있는 대정읍이나 이런 데는 한 20% 넘는데 거기는 70-80% 이상, 어떤 곳은 이제 표선이나 이런 데는 거의 100% 이상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게 정부가 없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좀 그 이상한 거는 이게 서울 경기 쪽이 아니라 주로 영남권 쪽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거래의 한 60%가 외지인이었고, 사실은 농지는 외지인이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서 한 것까지 치면 한 70-80% 정도가 외지인의 거래인데, 그 외지인의 상당 부분이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이 영남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유출을 해봤을 때 그냥 이제 예를 들어 그 용역진한테서 흘러나갔다면 서울 경기가 훨씬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진 자체가 서울 경기에 살고 또 실제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서울 경기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정보에 훨씬 더 빠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쪽이 훨씬 많았어야 되는데 왜 영남권이 많으냐? 저는 상식적으로 그 당시에 결국 권력 쪽에서 나갔다. 그 당시에 청와대든 아니면 그 당시에 기재부든 아니면 건설부든 포함해서 어떤 권력 실세 쪽에서 정보가 새나간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거를 찾아내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가능한 거는 전면적인 수사로 들어가면 건별로 매입자와 그 다음에 그 금융 거래를 확인하면 저는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수사를 해야 된다. 이번에 저희들이 고발한 거야, 빙산의 일가 그야말로 이렇게 튀어나온 하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각 거래 건별로 매입자가 어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금융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추적을 해보면 그게 어떤 관계로 정보가 흘러나왔는지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LH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그 사전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2공항 경우에도 저는 그거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홍명환 의원께서 ADPI 얘기하면서 반대 측하고 약간의 의견적 괴리는 너무 크고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게 현 공항에 약 500m 나가는 데에서 그러지 말고 현 공항에서 그 관제 다 하나 더 세워갖고 이렇게 하면은 적은 금액으로 충분히 현재 그 공항의 그 과부하됨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의 똑같은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 공항에서 가장 큰 문제는 관제 운영 시스템이 워낙 낙후되어 있다. 지금 201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혹은 2010년대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이 항공 수요가 많이 는 데 비해서 실제로 공항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압축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제 운영 시스템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지금까지 레이더 중심에서 위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아주 이제 세밀한 그 관제와 이제 운영이 가능해지는 이런 시스템에 거의 어떻게 보면 항공 분야에 한 세대, 새로운 세대로 접어드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 뭐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얘기했던 뭐 영국의 게딕 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 하나만 가지고도 시간당 60회까지 지금 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현재 55회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공항 지금 35회거든요. 이건 뭐 정말, 그리고 앵간한 그 복잡한 공항들은 50회 전후를 지금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저도 그 얘기 동의합니다. 현재 관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데 전제는 현재 있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터미널을 뒤로 옮기고, 그래서 유도로를, 평행 유도로를 지금 하나뿐인 평행 유도를 하나 더 넣고, 사실 제2공항도 현공항보다도 수용 인원을 적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도로는 2개를 잡았거든요, 계획상. 현공항에 당연히 유도로 2개가 필요한 겁니다. 유도로를 2개 놓고, 그 다음에 계류장을 넓히고, 그 다음에 터미널에서 바로 탈 수 있는 탑승동들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버스 타고 뭐 오가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그래서 지상의 혼잡을 이제 해소하면 저도 이제 활주로 하나는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의 바람 방향 때문에 남북 활주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소음도 줄일 수 있고 바람 방향에서 안전하게 운영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남북 활주로를 병행해서 운영해야 된다. 그게 이제 ADPI 핵심입니다. 그리고 ADPI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계적으로 그저 충분히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장할 필요가 없는데 국토부에서 굳이 이제 이거 짧아가지고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국토부가 그 나가는 안을 몇 차례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주 활주로가 남북 활주로였어요. 그래서 80년대에 그 어떤 공항 확장을 얘기를 할 때 남북 활주로의 그 남북 활주로를 1000m를 연장하는 안을 검토를 했었어요. 1000m를. 그걸 주 활주로로 쓰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로는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이제 비용 부담도 크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교량식이나 이런 건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환경이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어렵다 해가지고 동서 활주로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그 당시엔 군사독재 시절이니까 뺏어버리면 되는데 이쪽은 쉬운 거예요. 바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헐값으로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나 환경 때문에 그 당시에 안 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 사전타당성 영역할 때도 600m 연장하는 안을 검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검토를 했던 안 아니냐. 근데 그렇게 되면 비용은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한 2조, 뭐 총 이제 활주로 터미널 옮기고 뭐 몇 가지 다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2조에서 한 전후로 그 정도면 될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데 경제적으로도 이제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적으로도 뭐 원희룡 지사는 계속 뭐 바다로 나가면 환경 피해가 더 심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예 이제 평행 활주로를 바다 저 1300m 나가가지고 평행 활주로를 매립해서 지을 때 얘기고 남북 활주로 연장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환경 피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주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의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꼭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ADPI 같은 세계적 전문가가 현재 활주로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들이 판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가서 이건 조금이라도 연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연장해도 그거는 충분히 제2공항 짓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의견 차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는 정말 현공항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ADPI에 다시 추가적인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 국제적인 공모를 하든지 그 현공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가지고 하면 되죠. 거기에서 연장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 그거는 거기서 검토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릴 정도의 전문가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희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가장 믿을 만한 전문가가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명한 의원 말씀도 충분히 저는 납득할 만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제2공항을 이제 처리하고 현공항의 어떤 개선 활용 방안들을 검토를 할 때
그게 정말 필요하겠느냐,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 우리 박찬식 상임대표님하고 인터뷰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